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하루 몸과 마음 편안하신지요? 저희는 어르신의 빛나는 오늘과 또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죠. 심장과 혈관 건강.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요. 오늘은 특히 그 가슴 통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이게 왜 생기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과 관리법, 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도록 옆에서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에 정말 쉼없는 엔진이죠. 심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심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평생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생명의 피를 보내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심장 근육 자체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영양분과 산소가 꼭 필요한데 이걸 공급해주는 특별한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라고요. 그렇죠. 심장을 이렇게 뭐랄까 왕관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문제는 이 중요한 혈관이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 찌꺼기 그런 게 쌓여서 혈관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 네, 바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죠. 아, 동맥경화요. 그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거나 이물질이 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노화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정 위험 요인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협심증이에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요.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좁아진 혈관 때문에 충분한 피를 받지 못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가슴이 이렇게 꽉 조이거나 뻐근하게 아프고 또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군요. 숨이 차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최근 들어 이런 경험이 좀 잦으셨다면요. 예를 들어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과식 후에 가슴이 뻐근하다거나 특히 추운 날씨에 가슴 통증을 느끼신다면 한번 협심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협심증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급성 심근경색증.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상태죠. 이건 좁아진 관상동맥이 혈전, 그러니까 피떡 같은 것에 의해서 갑자기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다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그렇습니다. 혈액 공급이 딱 끊기면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한 심장 근육세포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죽기 시작해요. 이걸 괴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은 응급 상황 중에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심근경색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할까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가슴 한가운데를 쥐어짜는 듯하다, 무거운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하다, 아이고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극심한 통증이요. 이게 보통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쉬거나 또 협심증 환자분들이 쓰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걸 혀 밑에 넣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이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뻗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통증이 목이나 턱, 아니면 어깨, 특히 왼쪽 팔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사통이라는 게 흔히 동반됩니다. 또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호흡곤란 증상, 이것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구토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한시가 급하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망설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해서 심혈관 응급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직접 운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운전 중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그 막힌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서 혈류를 다시 통하게 하는 치료. 이걸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서 신장근육 손상 정도하고 그 이후의 예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어도 몇 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살릴 수 있는 심장 근육은 줄어들고 합병증 위험은 커지게 되거든요. 잠단 덧붙이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응급 상황인데요. 갑자기 얼굴, 페이스, 팔마비,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타임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패스트 원칙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 심장과 뇌, 둘 다 혈관 문제 시에는 정말 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리는 열쇠군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걸까요? 아까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고혈압, 그리고 혈액 속에 나쁜 기름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너무 많은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 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병, 그리고 건강에 아주 큰 적이죠, 흡연,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 대표적입니다. 아, 그럼 만성 질환들이 전부 다 혈관 건강하고 관련이 깊군요. 혹시 또 다른 요인은 없나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남성은 55세 이전, 여성은 65세 이전에 심장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요. 유전적인 소인, 즉 가족력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혈관 노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혈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담배연기 속에 있는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요. 혈관 가장 안쪽 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그 피떡이 잘 생기게 하고요.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동맥경화를 아주 빠르게 진행시키죠. 정말 안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겠고요.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혈관벽을 계속 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혈관이 뻣뻣해지고 상처받기 쉽게 만들고요. 당뇨병은 높은 혈당 자체가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 기능을 떨어뜨려서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비만, 특히 배가 많이 나오는 복부 비만도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다른 위험 요인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데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위험 요인들 대부분이 우리가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면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건강한 심장과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네, 가장 먼저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금연입니다. 혹시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지금 끊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하는 그 순간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은 줄어들기 시작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커집니다. 옆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그러니까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롭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식단이겠죠. 이건 정말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싱겁게 먹기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이나 찌개 국물은 되도록 적게 드시고요. 젓갈, 장아찌, 염장식품처럼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간은 되도록이면 좀 심심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조심해야 하죠. 특히 동물성 지방이요.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그 하얀 기름 있죠? 그리고 버터, 치즈 같은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들, 예를 들면 달걀 노른자나 내장류, 새우 같은 것은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올리브유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적당량 사용하고요.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거요. 여기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아, 채소랑 과일,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 치아가 좀 약하시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식재료를 푹 삶거나 쪄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잘게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치아 보조식, 연화 보조식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이게 막상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더라도 괜찮아요. 가볍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이게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서 부상 위험을 줄여야 하고요. 꾸준한 운동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체중 관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적정 체중 유지겠네요. 맞습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아주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과체중이나 비만이시라면요. 현재 체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감량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kg 정도만 빼도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체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번째 관리법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겠군요. 네, 바로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런 질환들을 진단받으셨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목표 범위 내로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는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겠고요. 물론입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와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주, 즉 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혹시 마시더라도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금연,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절주까지 이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결국 내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자주 걱정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손발저림인데요.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저리면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런가 하고 걱정하시는데 사실은요. 손발이 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저림 증상은 혈액순환 문제보다는 말초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다거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신경계 이상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죠. 아, 그럼 혈액순환 장애는 주로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혈액순환이 정말 안 좋다면 저림보다는 통증이 있거나 손발이 아주 차가워지거나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더 특징적입니다. 물론 손발 저림이 계속되거나 심해서 불편하시다면요. 다른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심장과 혈관 건강에 대해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의 위험 신호, 특히 그 극심한 가슴 통증과 관련 증상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둘째, 평소에 금연, 건강식단,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서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또는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족이나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르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쉽고 편안하게 건강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